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한의원 대기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한마디가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은수 산모님, 전처의 이름과 절대 함께 올 수 없는 단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과거,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임신한 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전처, 쫓을 수밖에 없는 남자.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옥은 그날 한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한의원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분한 대기실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면증과 두통 때문에 비서가 예약해 놓은 이곳이었습니다. 진우가 관자놀이를 누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을 도대체 몇 날을 못 잔 거야. 머리가 깨질 것 같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등을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한의원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강진우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기다림이군. 그래도 병원은 다 똑같지. 그는 시계를 다시 보고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시간은 잘만 가네. 그때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장미 향기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냄새 설마.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순간 멎은 듯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진우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은수? 작게 중얼거린 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서은수? 그의 입에서 이름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은수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헐렁한 옷 때문인지 평소보다 몸집이 커 보였습니다. 옷이 왜 저렇게 해? 진우가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살이 찐 건가? 은수는 잡지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목을 길게 빼고 보니 임산부 영양 가이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임산부?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산부라고? 말도 안 돼. 뭔가 이상해. 진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은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은수는 팸플릿을 꼼꼼히 읽으며 가끔 배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진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를 만졌어? 왜 저렇게 조심스러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야, 괜히 소란만 커져. 서은수 산모님 들어오세요. 그 순간 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산모님? 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진우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은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며 호명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산모님? 산모님이요. 서은수 산모님. 간호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은수의 옆모습에 확연하게 드러난 둥근 배가 보였습니다. 저 배가. 진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렇게 컸나? 아니야, 설마. 아니지.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진우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소리가 조용한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은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진우?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왜 있어? 아니, 그보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은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은수야.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산모님, 빨리 들어오세요.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배를 감싸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진우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쾅!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접수처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여기서? 진우는 중얼거리며 몇 걸음 내디뎠습니다. 저기요. 진우가 접수처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접수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진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진료실 들어간 분 있잖아요. 방금 들어간 서은수 씨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진우의 얼굴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니, 잠깐만이라도. 이름이랑 진료과만이라도. 진우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규정이라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이걸 내밀면 더 큰일이 되겠지. 어머니가 건넨 그 진단서.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 석 달 전 홍 회장이 건넨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진우 본인의 불임 판정 진단서였습니다.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 진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저 아이는? 말이 안 되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분해져. 지금은 흥분하면 안 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진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 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다. 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은수가 나왔습니다. 약재실에서 한약 상자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한약까지.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산모님께 좋은 보약이에요. 꼭 드세요. 하루 3번입니다. 식후에 드세요. 약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은수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하게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피해야 해. 지금은 마주치면 안 돼. 은수야.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도망가지 마. 진우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은수야.
진우가 한 발짝 따라 나섰지만 이미 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굳게 닫힌 뒷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은수야. 진우가 빗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은수가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놓치면 끝이야. 진우가 몇 걸음 더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25와 4738. 진우가 택시 번호를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서울 25와 4738. 기억해. 절대 잊지 마. 택시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젠장. 진우가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다. 늦으면 안 돼. 정보팀이죠? 지금 당장 택시 번호 서울 25와 4738의 행선지를 추적해 주세요. 방금 전입니다. 한의원 앞에서 출발한 택시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끌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하세요. 다른 일 다 미루고 이거부터요. 진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줄기차게 흘러내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가보자. 진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MJ그룹 사무실에서 진우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해당 택시는 강북구 번동의 낡은 빌라촌에 승객을 내려주었습니다. 빌라촌?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데를?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요. 진우는 서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북구 번동 126-15번지입니다. 진우가 보고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때 이상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이혼할 때 은수가 왜 위자료도 안 받고 빨리 이혼하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어.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혼자 버티려고,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숨기려고 했던 거야.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몰랐던 아이를. 사무실 안에는 빗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진우는 직접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거지. 진우가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번동 126-15번지. 진우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확실하게 봐야 해. 진우는 핸들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후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나온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였습니다. 무거운 생수 묶음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배가 석 달 전보다 훨씬 더 불러 있었습니다. 저 배. 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확실히 커졌어. 저렇게 혼자 들고 다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날짜를 계산해 보면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딱 맞아. 내 아이가 분명해. 진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틀릴 리 없어. 아니, 틀리면 안 돼. 은수가 빌라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 은수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누구야? 진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 남자는 은수야, 무거운 건 내가 들게.
남자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처럼. 은수야, 이름을 저렇게 부른다고? 진우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남자가 은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저 손, 너무 익숙하잖아.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난다. 아니, 더 무섭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은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우와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 나랑 있을 땐 없었잖아. 진우의 눈이 젖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야?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의욕이 뒤섞여 가슴을 조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나가면 안 돼.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빌라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불 켜졌네. 같이 들어간 거야. 진우는 차 안에서 그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은수야, 너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진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진우는 MJ그룹 전담병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나서도 한동안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진우가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진우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실 문을 거세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과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앉아.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사진과 서류를 꺼내 책상에 던졌습니다. 은수의 임신 사진과 석 달 전 불임 진단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이건 과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어. 그런데 당신이 준 진단서에는 내가 불임이라고 되어 있지. 진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과장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병원 전체를 폐업시키겠어. 진우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과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사실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홍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뭐라고? 정상인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하셨어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서은수 씨가 이혼 전에 이미 임신 8주 차였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우는 몸을 떨며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짓을. 진우가 주먹을 꽉 쥐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MJ 저택에 도착한 진우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홍 회장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홍 회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은수가 임신했어요. 내 아이를 가졌다고요. 진우가 홍 회장 앞에 찻상을 뒤엎었습니다. 홍 회장이 아끼던 도자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홍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어요? 비천한 집안의 손주는 우리 가문에 필요 없다. 홍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인지 어떻게 확신하느냐? 홍 회장이 서류 봉투를 진우에게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수와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저 남자와 은수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라.
진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이간질인 걸 알면서도 진우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은수의 환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장 그녀를 만나러 가겠어요. 어디 가보라고 해라.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홍 회장이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진우는 또다시 은수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마구 눌렀습니다. 은수야, 나야. 문 좀 열어. 오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마요. 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내 아내한테 전처 아닙니까? 그리고 은수는 이제 제가 보호합니다. 남자가 진우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안 됩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진우가 먼저 남자를 밀쳤습니다. 아! 남자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곧이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은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배가 불러온 채로 두 남자 사이에 서려고 했습니다. 은수야, 들어가 있어. 남자가 은수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태윤 오빠, 그만해요. 오빠? 진우가 멈칫했습니다. 네, 은수의 친오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태윤이 진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임신 초기에 홍 회장 사람들한테 납치당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요. 뭐라고? 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도망쳤지만 당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진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은수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은수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MJ그룹 본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홍 회장이 정계의 거물박 의원과 함께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홍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 진우와 박 의원님의 따님 민주 양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민주가 진우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 오빠 행복해요. 민주가 진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민주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은수는 빌라에서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 아파. 은수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태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오빠, 배가 너무 아파요.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태윤이 문 쪽으로 가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태윤을 붙잡고 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은수를 들어 올려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태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은수가 납치됐습니다. GPS 좌표를 보내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우야, 반지를 끼워줄게. 민주가 반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진우는 민주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했구나. 뭘 했다는 거예요? 민주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진우가 민주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민주가 뺨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지금 뭐 하는 거냐? 홍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진우가 홍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단상을 뛰어내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홍 회장이 뒤쫓아왔지만 진우는 이미 강당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에 올라 엑셀을 밟았습니다. 태윤이 보낸 GPS 좌표를 확인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때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 씨, 저예요. 태윤 씨, 은수는 어디 있어요? 제가 뒤쫓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홍 회장이 은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아이를 없앨 계획이에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과거에 홍 회장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홍 회장이 은수네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재산을 빼앗았어요. 진우가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수를 지켜온 겁니다. 태윤 씨,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은 사설 요양원이에요. 거기서 은수에게 수술을 강행할 거예요. 진우가 속도를 더 냈습니다. 차들을 추월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진우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은수야. 진우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은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진우. 은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은수를 붙잡으려는 순간 사방에서 용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이 진우를 둘러쌌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계획을 방해해. 뒤에서 홍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홍 회장이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여자와 아이만 포기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홍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홍 회장의 발밑에 침을 뱉었습니다. 가문도 성씨도 모두 버리겠어요. 그 순간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언론사 헬기였습니다. 태윤 씨가. 진우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역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와 박 의원도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진우는 의식을 잃어가는 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은수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다신 놓지 않을게. 진우가 은수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진우의 피로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은수는 어떤가요? 다행히 아기의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산모분이 극도의 고위험 상태예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병원 전체에 경호팀을 배치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홍 회장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보안은 완료됐습니다.
경호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세요. 병실에서 태윤이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홍 회장이 과거에 저희 부모님께 저질렀던 일들의 증거예요. 태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보험금 편취,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진우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홍 회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요. 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진우가 자신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홍 회장의 차명 계좌 리스트예요. 이거면 MJ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겠네요. 태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 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수야, 깨어났구나. 진우가 급하게 다가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제 안전해. 은수가 진우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요? 당연하지. 네가 깨어날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은수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진우가 은수의 손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던 것도. 진우 씨, 이제는 다를 거야.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꾸겠어. 은수가 진우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믿어도 돼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진우가 은수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후 MJ그룹 이사회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회장이 회의만을 상정했습니다. 진우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홍 회장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더 이상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진우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서류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은수가 이혼 전에 작성한 아이의 친부 확인서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홍 회장의 만행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홍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홍 회장의 비자금 계좌 리스트와 과거 범죄 기록들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홍 회장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제 투표하시죠. 홍 회장의 모든 권한 박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홍 회장이 의자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진우는 은수에게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이겼어. 진우가 은수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도 지어야겠다. 벌써요? 소망이는 어때? 우리의 작은 희망이니까. 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소망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J그룹 본사 대강당에 주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홍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장 대신 검은 셔츠를 입은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MJ그룹 홍문자 회장의 범죄 사실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서류와 음성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방법은 상관없어. 홍 회장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홍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홍 회장은 제 아내의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진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서은수 씨 가족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업이었어. 홍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년간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액수가 500억 원에 달합니다. 주주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물러나라. 범죄자를 왜 믿었나? 홍 회장이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하지만 진우는 발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로 MJ그룹 경영권 승계를 포기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홍 회장이 들것에 누운 채로 소리쳤습니다. MJ그룹은 더 이상 가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홍 회장이 호송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수갑이 찬 손목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대강당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재벌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진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은수를 위해 유기농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다시 만들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진우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낚시도 배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박한 기쁨이었습니다. 서울댁, 오늘 고기 많이 잡았네. 네, 운이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우가 재벌가 출신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친절한 서울댁 남편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은수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이가 발길질을 세게 해요. 은수가 갑자기 멈춰서서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진우가 은수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소망이가 인사하나 봐.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은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앉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걸음마 가르쳐주기, 같이 바다에서 놀기, 동화책 읽어주기, 목록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 주변에 보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걱정되세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진우가 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태윤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가끔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오빠,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아기 옷이야. 태윤이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건넸습니다. 우리 조카 예쁘게 입으라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아기 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직접 칠한 연두색 벽과 손수 만든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네. 진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는 직접 수놓은 베네 저고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소망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바다 마을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이 집을 흔들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은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요. 진우가 잠에서 깨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은수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침대 시트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하열이야. 진우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응급 가방을 집었습니다.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임산부가 하혈하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죄송합니다. 폭우 때문에 다리가 유실되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까운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야, 내가 데리고 갈게. 진우가 은수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진우 씨,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우는 은수를 차에 태우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이라 차가 미끄러웠습니다. 아, 은수가 또다시 비명을 질렸습니다.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진우의 차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진우가 룰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추격 차량이었습니다. 쾅! 뒷차가 진우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수야, 꽉 잡아. 진우가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냈습니다. 또다시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아, 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밭두렁으로 굴렀습니다. 쾅쾅쾅 소리를 내며 뒤집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정신을 차리고 은수를 흔들었습니다. 은수야, 일어나. 은수가 신음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차 문을 발로 차부쉈습니다. 은수를 끌어안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추격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거기서 진우는 은수를 뒤에 숨기고 근처의 농기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낙과 괭이가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마.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진우가 괭이로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들도 덤벼들었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만해요. 은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로 일어났습니다. 은수야, 뒤로 물러서. 진우가 남자 하나를 넘어뜨렸습니다. 나머지들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가만 안 둘 테다. 진우가 낫을 휘둘렀습니다. 남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진우는 은수를 업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서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은수야. 하지만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정전이었습니다. 응급 전력도 나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늙은 의사가 촛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산모가 위험해요. 의사가 은수를 가니 침대에 눕혔습니다. 촛불과 손전등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임신 중독증에 의한 경련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요. 진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제발 은수를 살려주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자신의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진우는 손전등을 들고 의사를 도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 회장이 보낸 헬기였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우, 아이만 넘기면 은수를 큰 병원으로 옮겨주겠다. 홍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대 안 돼. 진우가 보건소 문을 잠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은수의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삑삑 알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예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산모를 포기해야 아이라도 살릴 수 있어요. 둘 다 살려내세요. 진우가 절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죽어요. 의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밖에서는 홍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진우는 은수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 심박수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보건소를 흔들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멈췄던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심박 소리가 보건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박이 돌아왔어요.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수야. 진우가 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 아이를 꺼내야 해요. 의사가 서둘러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촛불과 손전등 불빛만으로 진행되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진우는 은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아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숙아였지만 폐가 튼튼한지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우리 소망이.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 의료진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 태윤이 의료진과 함께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의료진이 재빨리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산모는 어떤가요? 생명엔 지장 없어요. 하지만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진우는 은수를 들것에 옮겨 헬기에 태웠습니다. 밖에서 홍 회장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헬기 문에서 홍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폭풍 소리에 섞였습니다. 헬기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수와 아기 모두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은수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진우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줬습니다. 소망아 엄마야. 빨리 일어나. 그 목소리를 듣고 은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진우 씨. 은수야, 드디어 깨어났구나. 진우가 울먹이며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는요? 건강해.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고 있어. 은수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태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홍 회장이 재구속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장에서 체포된 수하들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태윤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폭발물 설치 미수, 살인교사, 아동학대까지 혐의가 추가됐어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의원과 민주는 어떻게 됐나요?
둘 다 뇌물수수와 공모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제 정말 끝났군요. 은수가 건강을 회복하자 처음으로 인큐베이터 면회를 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은수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진우 씨, 정말 우리 아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이야. 진우는 MJ그룹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평범한 시민이 됐습니다. 태유는 법적으로 성씨 변경을 도와줬습니다. 서진우, 서은수, 서소망으로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은수가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차에 은수와 아기를 태웠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성이 아닌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은수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이야. 진우가 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가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망이가 작은 하품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가 작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세 가족의 새로운 여행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희망찬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진우는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북카페 시작의 바리스타가 된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진우가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에서 은수가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우산이라는 동화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돌이 지난 소망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진우의 눈매와 은수의 입술을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 소망이 왔구나. 은수가 소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소망이를 보며 웃어줬습니다. 저 아기 정말 예쁘네요. 부모님 닮아서 더 예뻐요. 손님들의 칭찬에 은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영업을 마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빠, 소망이가 진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딸 무거워졌네. 진우가 소망이를 어깨에 올려줬습니다. 재벌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태윤이 찾아왔습니다. 조카를 위한 선물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삼촌, 소망이가 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조카 삼촌 기다렸지? 태윤이 소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빠 매번 선물만 사오시면 어떡해요. 조카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걸.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정을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교도소 병동에서는 홍 회장이 휠체어에 의지해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간수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진우가 매달 보내주는 소망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홍 회장이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행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민주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주 목걸이 좀 가져와봐.
여기 감옥인 거 모르세요? 다른 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의 허영은 이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봄이 되자 진우와 은수는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처음 제외했던 그 한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그때 그 부부구나. 노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덕분에 좋은 일만 생겼어요. 은수가 소망이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손녀 같은 아기구나. 노 원장이 소망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의원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빗줄기가 내렸던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진우가 은수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망이가 부모 사이를 오가며 제잘거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세 가족이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온함을 느꼈습니다. 은수야. 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도요. 꿈 같아요. 소망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MJ그룹사회 환원재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권력보다 값진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진우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수의 동화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독자들의 반응에 은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진우는 은수의 가장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서명회에도 몰래 찾아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세 가족이 함께 잠들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내일은 늘 선물이야. 진우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행복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에 비춰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단했던 여행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진우와 은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 흔들렸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홍 회장의 탐욕과 조작, 민주의 질투와 음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진우와 은수의 사랑, 그리고 태윤의 헌신적인 보호와 작은 생명 소망이를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어둠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거창한 복수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하는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그 어떤 부와 권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